최신 정치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저희 선임 특파원 오웬 알트만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오웬 씨, 이스라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최근 이슈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전례 없는 일인데요.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입니다, 베니타 씨. 5개 저녁 뉴스 중 3곳이 이 소식을 탑 뉴스로 다뤘고 이스라엘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여기서 핵심 논쟁이 미디어 규제 기관에 관한 것이고 그 기관이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규제 기관이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기능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입니다. 이들이 법원과 정부 중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이 헌법적 위기입니다. 베니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위기는 발생하지만 왜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뉴스가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파, 특히 이곳 이스라엘의 우파 정부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법원, 특히 대법원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선을 넘어서 법원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시간 동안 이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각 비서관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잠깐만요. 우리 법무부 장관과 통신부 장관이 이전에 발표한 성명은 우리가 법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단락을 3-4번 읽어봤습니다. 제 해석에 따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비서관이 비록 그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고 선출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의 중요한 발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일찍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 것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니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규제 당국에게 회의를 하라고 지시하고 정부는 회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규제 당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즉 일종의 헌법적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아무런 결과도 없는 소란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정치와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10월 7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선거운동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개는 베니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건은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논의해왔던 것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금 가디 아이젠코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아이젠코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강점이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가요?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니타. 먼저 자매 히브리어 채널 동료 샤이 이스라엘에게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익숙한 목소리가 내레이션을 했더라도 그 공을 제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가디 아이젠코트는 네타냐후와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자매 히브리어 채널 인터뷰에서 그를 봤는데 다소 흐트러진 모습이었고 늘 깔끔한 벤자민 네타냐후와 뚜렷이 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탈한 느낌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카메라 앞에서뿐만 아니라 카메라 밖에서도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죠. 겸손은 네타냐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아니지만 그에게는 다른 강점들도 있습니다. 가디 아이젠코트 역시 이스라엘군의 전 참모총장으로 10월 7일 이후의 세상에서 확실한 안보 경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베니타, 이런 이슈들이 선거를 좌우하지 않더라도 안보 자격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과거에 좌파의 표 분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점은 아이젠코트와 네타냐후의 경쟁보다는 아이젠코트와 베넷, 즉 누가 네타냐후의 유력한 도전자가 될 것인가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베넷과 아이젠코트 중 누가 네타냐후의 주요 도전자가 될지입니다. 베넷은 여론조사에서 급락한 반면 아이젠코트는 급상승했습니다. 저희 자매 히브리어 채널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가디 아이젠코트의 정당은 20석을 얻고 베넷은 11석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서 1시간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이젠코트의 정당이 23석을 얻어 리쿠드와 동률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리쿠드 역시 23석입니다.
현재 초점은 아이젠코트와 베넷 경쟁에 맞춰져 있으며 아이젠코트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니타, 그가 검증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언론과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가디 아이젠코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식의 급부상, 검증, 그리고 하락의 사이클을 보게 될까요? 그가 그런 검증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달간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한 리쿠드 당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 에델슈타인인데요. 그 당의 베테랑인 그는 왜 탈당을 결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것이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치적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 심정을 밝힌 것은 분명 흥미롭네요. 율리 에델슈타인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에델슈타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베니타, 더 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재적 유권자들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몇몇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정통파 하르디 예시바 학생들을 징집하지 않는 문제와 미쿠드 소속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중 일부가 자주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야당에 투표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에델슈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정치적 보금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델슈타인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 일부에게는 익숙한 얼굴일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몇 주 동안 그와 대화했던 사람들은 그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도 결국 23년 만에 리쿠드를 떠나 이 길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유권자층의 표를 얻으려는 많은 이들, 베니타, 우파이지만 꼭 연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갈 곳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델슈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정치적 보금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집단이 바로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기 때문입니다.